오늘의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 이전 시간까지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기본 이론과 최적화 성능의 향상이 주요한 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소적합에 빠져 있으면 약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연습 문제를 못 풀어. 수능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70점대 헤매고 있으면 거기서 혹시 과적합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으이그 이런 거죠. 뭐 네가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얘기 듣는 건데 얘는 아니 우등생인데 왜 혹시 수능에서 떨었니?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적합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방향성은 그래서 선형 모형의 과적합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 시도할 거냐 이런 점이고 제가 시도라고 부르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알려진 방법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이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왜 그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아, 이게 힘들어. 이게 77페이지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는 공감이 확실히 되시죠? 과소적합. 그 다음 보시면 1차원 데이터셋에서는 모델이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라서 과적합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제한적인 경우는 과적합 걱정할 때가 아니죠. 과소적합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특성이 많은 고차원 데이터셋에서는 선형 모델의 성능이 매우 높아져 과적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급발진하죠. 500에서 유도된 것을 합쳐서 104개다. 이렇게 그냥 갑자기 확 제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엠티런의 로드 익스텐디드 보스턴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제 없고 이제 나중에 사장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리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전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원래의 13차원 보스턴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보스턴을 확장해가지고 실험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걸로 이제 뭐가 개선이 됐고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관점을 제시하기에는 좀 부족한 전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전개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서술이 이걸 읽어서 납득이 되실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곱항을 만들어 보면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고 그거를 해야 비로소 이게 논의가 가능해서 제가 경로를 거쳐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교재에서는 한 문단으로 했지만 우리는 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이제 이따 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결과를 다음 장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양상은 비슷한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가격표를 확실하게 이제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실험 결과 우리가 재현이 안 됐죠. 우리는 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보다 좀 좋은 점수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이 과연 동일한 결과로 기인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혹시 짐작되시는 분 있을까요? 뭔 차이가? 이게 다 차이입니다. 랜덤 스테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 랜덤 스테이트 0으로 꽂아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랜덤 스테이트를 교재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교재에서 95, 61이 제시가 됐는데 재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일한 공정이고 동일한 결과가 재현이 된다는 것을 랜덤 스테이트 0번을 꽂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저는 이 랜덤 스테이트 0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논의가 기억이 나실까요? 이 과적합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형의 표현력이 첫 번째 이제 원인이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문제예요.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에 쉬운 게 막 몰려가고 테스트 데이터에 어려운 게 막 몰려갔어요. 그러면 그 연산 문제가 쉬우니까 모두 잡을 수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능 가니까 웬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면서 모형의 표현력으로 귀인한 과적합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모형의 표현력을 조절하면서 그거를 독립변수로서 성능을 보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의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모형의 표현력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관찰했던 결과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거는 오리지널 보스턴 데이터고 인컴 스테이트를 우리가 그 변형해 가면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뒤돌아서 보니 그러면 이거는 벡터도 동일하고 알고리즘도 동일하기 때문에 모형의 표현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모형의 표현력이 고정되어 있는데 랜덤 스테이트로 인해서 집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성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 0번하고 지금 4번의 차이는 볼까요? 데이터 난이도 분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언더로서 당연하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 얘는 언더도 있고 오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버의 원인이 뭔가요? 논리적으로 결론은 모형의 표현력이 아니고 데이터 분포로 기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이 과적합이 그 모형 때문에 난 건가 아니면 난이도 때문에 난 건가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모형의 표현력을 조절해서 살펴보시려면 데이터로 인한 이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신한 상태로 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 뭐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실험을 해놓고 나서 교재를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왜 그렇게 전개가 된지 약간 짐작이 돼. 이 랜덤 스테이트 영어를 하니까 그 과소적합의 상황이 못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는 과소적합이니까는 이거를 표현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는 지금 과소적합하고 과소적합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쓰고 다른 걸로 과소적합을 만들고 나서 얘로 그냥 과적합을 했는데
그 전개가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더 정교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출발의 기준 자체가 아, 데이터들 분포의 차이로 인한 과적합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몇 개의 시도 동안은 계속해서 과소적합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오, 좋아, 좋아, 나 표현력 계속 가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뭘 확신할 수 있나요? 이거는 난이도 차이가 아니에요. 난이도 차이가 아니고 이때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 이건 확실히 모형의 표현력의 문제다.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전개다. 이 교재에서의 요 31번의 이제 전개는 아쉬운 전개고 저라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논리 자체가 제시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적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도 과적합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전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요 다음에는 요 직전까지는 이제 최적화를 고려한 이야기고요. 이 다음은 과적합 개선을 통한 일반화를 좀 더 신경 쓰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서 납득하시는 분 아는 사람, 이미 아는 사람이 이걸 뭐 그래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읽고서 납득하시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노력을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찰이 먼저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보죠.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원하는 대로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과적합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면서도 과적합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적합이 왜 발생하는가를 이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적합의 원인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적합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하게 복잡한 모형의 표현력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이제 하고 싶고 근데
데이터의 부족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룰 수가 없죠. 데이터가 만약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죠. 1970년대 보스턴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과적합의 원인은 이제 첫 번째 복잡한 모형의 표현력이다라고 하는 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모형이 너무 복잡하면 얘보다 이제 그 모형의 표현력을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그 줄여주는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까다로운 논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논의가 되는데 왜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그 기계학습의 그 그래프에서 요런 그래프가 왜 발생했느냐 이제는 납득하시죠? 이제는 이 모형의 표현력이 독립변수고 모형의 표현력에 따라서 성능의 그래프가 이런 양상을 보이는 실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표현력이냐면 선형 모형에서 차원이 13차원일 때 원래는 70점대 성능이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차원 확장을 통해서 26차원으로 증가시키니까 80점대로 올라왔죠. 근데 여전히 일반화 성공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더로 판정을 했죠. 오, 좋아. 해서 다항식 차원 확장을 다 해버리니까 이게 104차원이 됐죠. 그러면서 90점대로 올라갔는데 얘가 그렇게 못 따라 올라갔죠. 그러면은 전형적인 과적합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 이 선형 모형에서는 특성 차원의 개수에 따라서 모형의 표현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과적합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차원 확장은 일방 통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 확장을 신나게 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차원 축소를 하면 104차원보다 좀 작으면서 13차원보다 큰 어느 지점이 최적의 지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3차원 중에서 좋은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차원 확장의 방향인데 여기는 이제 반대는 차원 축소의 방향이겠죠. 차원 확장의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새로운 특성을 수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의미적이죠. 두 번째는 특성 공학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계적이죠. 그러면 차원 축소도 비슷합니다. 차원 축소는 첫 번째로는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 선별은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야 전문성, 소위 말해서 이제 통찰이죠, 통찰. 야,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원 축소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서 차원 축소는 얘도 이제 그 특성 공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 축소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뭐 PCA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근데 차원 축소를 한번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X가 지금 104차원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104차원을 의도했던 건 아니고 이 조합의 가짓수를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증가했거든요. 이게 제일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적합이 발생했으면 이 통찰에 따르면 뭐 차원 확장을 하면 표현력이 증가하는데 표현력이 증가하면 과적합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과적합이 개선되겠죠. 그죠? 그거는 맞는 통찰이에요. 맞는데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하나를 빼고서 한다면 몇 번의 실험이 필요할까요? 104번을 X1 빼보고 103개로 해보고 X2 빼고 해보고 103개로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성능을 103번을 측정해야 돼. 근데 그게 끝인가요? 한 개만 줄여서 과적합이 개선될지 보장이 없죠. 그럼 두 개를 빼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1하고 X2를 빼고 그러면 13 콤비네이션 이만큼 해야 되겠죠. 근데 두 개를 빼서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세 개를 빼봐야 되겠죠. 13 콤비네이션 3 실험을 해야 돼요. 13 콤비네이션 4 실험. 이제 문제의 경우를 아시겠죠. 그래서 차원 확장은 되게 쉬운데 반대로 이 선별을 해나가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안 하고 싶은 이유들이 이제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차원 축소가 해법이 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통찰 자체는 맞는데 이게 일반 통행이라 작은 차원에서 큰 차원으로 빠르게 하는 거는 쉬운데 크게 만들고 나서 다시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성을 이제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이제 상의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아까 그 실험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까 포물선의 실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살짝 수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의 통찰을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모형이 차원 확장을 한 상태죠. 차원 확장을 했는데 그리고 성과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 매개변수의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최적화된 매개 변수들을 이 모형의 이제 코에피션트 이렇게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편향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셉트 이런 그 속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 결과 최적화된 매개 변수들이 이제 무엇인지 같이 이제 관찰을 먼저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모형이 W1에 마이너스 0, 0에 가까운 값이 들어갔다는 거고 W2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들어갔다는 거고 B는 0.07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맞을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 x 제곱에 0.0 x에 더하기 0.0이죠. 그죠? 원래 우리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의 일반화된 곳에서 여기 그 기울기 값을 하면 얘는 1.0이고 얘는 x 안에 없어야 되니까 빵점 빵이고 b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 0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여기가 제곱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1.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요 x 1차수 항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으니까 맞잖아요. 근사하다. 그리고 b가 약간 다르게 하는데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근사하니까 최적화 점수가 높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 저런 매개 변수들을 강제로 줄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표현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거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을 일반적으로 이제 서술하기 위해서 x랑 w랑 b를 받고 이 x와 w의 내적에 b를 더하면 이게 선형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뭔지를 논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공식이
모델의 프리딕트를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 동일한 값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의 프리딕트를 내부에서 구현하면 요거란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요 공식은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하고 모델의 프리딕트의 결과가 모든 경우에 일치하니까 어설프문이 조용히 통과. 그게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도 지금 시점에서 모델의 프리딕트가 빨간색의 점선이고 두 번째 이제 fx2wb를 했을 때 검은색으로 했는데 지금 빨간색 점선에 검은색 실선이 완전히 포개졌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이 W와 B 값을 제가 강제적으로 줄여볼게요. 그 크기를. 그래서 절반으로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반으로 깎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절반으로 깎았을 때 R2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R2 그 구현할 수 있지만 구현이 귀찮으니까 이 매트릭스에서 그 R2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실험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것은 선형 모형의 표현력과 매개 변수의 크기의 관계를 가급적이면 간단한 형태로 단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완벽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매개 변수잖아요. 근데 그 W2와
W와 B를 인위적으로 반으로 깎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최적화 점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개변수의 크기가 선형고형의 표현력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 완벽한 직선에 비해서 얘가 공률이 좀 덜하잖아요. 약간 둔하죠. 그러면 얘는 좀 모질이가 되는 거죠. 이 현재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그럼 아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모형의 표현력은 현재 데이터 분포에 모자라죠.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시면 얘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눕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애초에 얘가 직선일 때 빵점이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 2차수가 가능은 한데 이 매개 변수의 크기를 억제하면 점점 언젠가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원을 확장한 보람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에서도 잘 만들어 놨잖아. 매개변 특성 차원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의 크기를 강제로 조정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매개 변수의 크기에 대해서 표현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통찰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과적합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과적합을 특성 차원을 줄이는 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특성 차원은 줄일 수 없는데 조금 줄이긴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매개 변수의 크기를 좀 줄이면 이 공률이 좀 줄어들면서 덜 복잡한 모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우리 마지막에 그 획득했던 이 모델 평가 주택 가격 모형이 있는데 이게 좀 머니까 밑에다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 모형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 B도 획득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B는 하나밖에 없어서 귀찮으니까 좀 생략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W의 쉐입을 보면 요거는 104차원이겠죠. 요거는 104차원 맞습니다. 체크. 근데 이제 이 W들의 이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W의 이제 최소값하고
W의 이제 최대값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평균도 한번 보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 펜다스의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평균은 0 근방이네요. 그죠? 평균은 이제 0 근방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76이네요.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여기 요겁니다. 아, 1 근방. 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0 근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1 근방이 나왔네요. 그죠? 1에 가깝고 맞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76으로 나오고 맥스 값은 저 같은 경우 이제 118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 뭐 0이나 1 정도 되는데 평균만 보면 이게 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평균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 실제로는 꽤나 진폭이 큰 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매개 변수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곡선이 막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매개 변수의 크기가 큰 거보다 작은 것들이 공률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차원이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데 이제 뭐라도 그리긴 해야 되니까 매개 변수의 크기 크면 복잡한 모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모형은 주로 뭐에 그 문제가 발생하나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이그 과적 이 모형의 매개변수 104개를 우리가 획득한 다음에 아까의 공식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좀 줄여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 트레인 테스트 점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해놨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 이제 스코어를 이제 내는데 R2로 내고 여기서 이제 보스턴의 이제 타겟 값이 정답인데 아까 정의한 F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면 이 공식이 선형 모형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식이고 그래서 이 F에 대해서 그 XX를 X로 집어넣고 위에서 획득한 주택가격 모형을 W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절반으로 아까처럼 이제 강제로 이제 줄여 보겠습니다. 아 참, 이게 트레인 스코어는 또 이제 보스턴 데이터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획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오랜만에 수동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xx를 나누죠. 좀 너무 과하군. 누구는 어디가 잘못됐나 봐야 되겠네.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긴 하겠네요. 요거는 아까 같이 이제 그 결과를 지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이제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줄이긴 줄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다차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중간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재현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리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좀 도입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모델 평가 요 부분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리찌라고 하는 모형을, 리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도입하고 리찌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볼게요. 좀 비교를 위해서 알파를 좀 세게 줄게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분위 보시면
여전히 선형 모형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 설정의 의미는 논의해야 돼요. 논의 이제 오전 시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보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를 모델 평가를 하고 매기면서 통계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 과적합이 있나요? 여전히 과적합이 있어요. 근데 과적합이 개선됐죠. 얘는 조금 내려오고 얘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87로 올라갔잖아요. 85보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매개변수를 관찰해 보면 선형회귀는 마이너스 76부터 118까지 엄청 범위가 큰데 이 리치의 가중치는 마이너스 2부터 2 정도 범위고 평균 이제 0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범위에서 매개변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성능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무형의 표현적인 두 번째인 매개변수의 크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외계 변수가 독립 변수가 아, 그게 좀 헷갈리시죠? 네. 그 얘기를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에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고 아직 논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통찰을 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1990년대에서 70년대 우리 알고리즘을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렸고 이게 언뜻 납득이 안 되신다면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한 30분에서 1시간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날씨가 겠네요.